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증발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이걸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주유비가 뛰고 장바구니 물가가 미쳐 날뛰고 대출 이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직 시작이라는 거야. 4월에 터질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연말에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래. 세계 석유의 고속도로야. 중동에서 뽑아낸 기름이 전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바닷길이 딱 하나 있거든.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야. 평소에는 하루에 유조선이 50척씩 이 길을 지나갔어. 쉬지 않고 기름을 실어 나르던 길이야. 근데 지금 0척에서 1척. 사실상 완전히 마비됐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공격했어. 이란이 가만히 있었겠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 금지를 선언해버렸어. 세계 석유의 고속도로인데 갑자기 톨게이트가 닫혀버린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기름트럭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에서. 여기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바로 이 해협을 지나와. 중동 원유 의존도만 해도 68.8%에 달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건 먼 나라 뉴스가 아니야. 우리 경제의 핏줄이 막혀버린 거라고.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정전 조건 15개를 내밀었는데 이란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이란 쪽은 오히려 옆제한을 내놨거든. 공습을 완전히 멈추고 전쟁 피해를 배상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보장하라는 건데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 양쪽 다 물러설 기미가 없어. 협상은 완전히 교착 상태야.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문제야.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을 4월 6일까지 유예한다고 했거든. 이 시한이 지나면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이야. 게다가 이스라엘은 미국의 유예와 별개로 독자적인 공격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4월 6일, 이 날짜 한번 기억해둬. 우리 경제의 운명이 이 하루에 걸려 있어. 역사상 이 길이 막혔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지금 등골이 서늘할 거야. 1973년 오일 쇼크 때 유가가 4배로 뛰었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12.3%까지 치솟았어. 실업률은 9%까지 올라갔고 주식시장은 45% 이상 폭락했어. 그때도 시작은 지금이랑 똑같았어. 좁은 길 하나가 막힌 것. 53년 전의 악몽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야.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달하는 나라거든. 스스로 기름을 뽑아 쓸 수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 생명줄이 끊긴 거야.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봉쇄가 길어질수록 공장 돌리는 비용이 뛰어버리는 거야. 만드는 게 비싸지면 당연히 파는 것도 비싸지겠지. 그 비용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얹혀서 결국 우리한테 돌아와. 근데 해협이 막힌 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이게 네 지갑까지 어떻게 파고드느냐인데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만 오르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직접 영향이 있냐고. 있어. 그것도 아주 많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보여. 국제 기름값 기준인 브렌트유가 2월 말에 배럴당 73달러였어. 그게 지금 113달러야. 한 달 만에 55%가 뛴 거지. 그리고 이 해협이 계속 막혀 있으면 14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와 있어.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잡히지. 이걸 우리한테 의미 있는 숫자로 바꿔볼게. 한국은 하루에 약 26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 배럴당 40달러가 올랐으니까 여기에 환율을 곱하면 하루에 약 1,000억 원을 더 내고 있는 거야. 하루에. 매일 1,000억 원이 기름값으로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만 비싸지는 게 아니거든.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집에 수돗물이 끊겼다고 생각해봐. 생수를 사야 하잖아. 그런데 그 생수 가격이 2배로 뛰었어. 문제는 그 물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한다는 거야. 석유가 바로 그런 존재야. 트럭이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비행기가 뜨려면 기름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항공료가 올라.
네 생활비 전체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도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 오펙 플러스라고 산유국 모임이 있는데 4월부터 하루 20.6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거든. 이거 뉴스에서 꽤 크게 다뤘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0.2%밖에 안 돼. 수돗물이 끊겼는데 누가 종이컵으로 물 한 컵 갖다 준 수준이야. 의미가 없어.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야.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물건값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공장 자체가 멈출 수 있어. 석유에서 나프타라는 걸 뽑아내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랑 합성 수지를 만드는 핵심 원료야.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이라는 물질을 못 만들고 에틸렌이 없으면 플라스틱도, 합성 고무도, 섬유도, 심지어 의약품 원료까지 못 만들어.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물건에 들어가는 재료가 막히는 거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기지인 여천 NCC가 불가항력을 선언했어. 불가항력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약을 지키지 못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야. 공장이 100기를 든 거지. 나프타 비축량이 고작 2개월분밖에 없어. 가동률도 60%까지 떨어졌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대형 업체들도 같은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이 상태가 3개월만 이어지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거야. 생각해봐. 마트에서 사는 라면 봉지부터 약국에서 사는 약까지 전부 플라스틱 포장이 들어가잖아. 그 원료가 막히고 있는 거야. 이 비용은 결국 누가 내겠어? 우리가 내는 거지. 솔직히 이 부분 조사하면서 좀 화가 났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건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해협을 막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장바구니가 비싸지고 우리 공장이 멈추고 우리 생활비가 올라가야 하는 건지. 기름값이 이렇게 뛰는데 환율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워. 원달러 환율이 1,508원을 찍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야. 17년 만에 최약세.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 수준까지 내려간 거지. 환율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서 네가 같은 월급을 받는데 세계 시장에서 네 돈의 가치가 깎이는 거야. 월급은 그대로인데 수입 식품이 비싸지고 해외 직구 가격이 올라가고 여행 경비가 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돈의 힘이 줄어드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을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렸어. 위험할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뛰잖아. 돈도 마찬가지야. 글로벌 자금이 달러라는 방공호로 대피하면서 달러 값이 치솟은 거지.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어. 2월과 3월, 2달 동안 빠져나간 돈이 약 51조 원이야. 특히 3월에만 약 30조 원이 순매도됐는데 이건 월간 역대 최대 규모거든? 한국 증시 역사상 한 달에 이만큼 빠진 적이 없어. 삼성전자만 봐도 상황이 보여. 외국인 지분율이 48.9%까지 떨어졌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야.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서조차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있다는 뜻이지. 코스피는 3월에만 약 13% 빠졌어.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최악의 낙폭이야. 세 번째,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사라졌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에 숨통이 트이거든. 근데 그 가능성이 날아간 거야. OECD는 아예 올해 말까지 미국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전망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무서운 그림이 보여. OECD가 한국 경제 전망을 확 바꿨어.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내렸어. 반대로 물가 전망은 1.8%에서 2.7%로 올렸고, 경제는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최악의 조합으로 불러. 기업들 심리도 바닥이야. 앞으로 장사가 잘 될지를 나타내는 체감지수가 있는데 4월 전산업 전망이 93.1까지 급락했어. 한 달에 4.5포인트가 빠진 건데 계엄 사태 직후 이래로 최대 낙폭이야. 제조업 전망은 88까지 떨어졌어. 기업들도 겁먹고 있다는 거야. 수출 기업들 체감지수도 한 달 만에 3.7포인트가 급락했어.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이지. 근데 여기서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 환율이 오르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 대기업들은 웃고 있어.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높으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돈이 더 많아지니까. 같은 물건을 팔아도 장부에 찍히는 매출이 불어나는 거야. 고환율이 곧 보너스인 거지.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 우리야, 서민이야. 수입 물가가 직격으로 때리거든. 밀가루, 설탕, 원두, 수입 과일, 식용유. 마트에서 장 볼 때 체감하는 그 가격 상승이 전부 환율 때문이야. 기름값이 올라서 물류비가 뛰고 환율이 올라서 수입 원자재가 비싸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얹혀. 대기업은 고환율로 실적 잔치를 벌이는데 그 같은 환율 때문에 서민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위기 때문에 왜 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는 건지.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아? 기름값 좀 오르고 환율 좀 높아진 거잖아.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 유가, 환율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지금부터야. 헬륨. 이 이름 한번 기억해둬. 풍선에 넣으면 둥둥 뜨는 그 가스 있잖아. 그게 지금 한국 반도체의 목줄을 쥐고 있어. 무슨 소리냐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라는 초정밀 장비가 필요해.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 두께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새기는 기계야. 이 장비가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식혀줄 수 있는 게 헬륨밖에 없어. 웨이퍼 열 처리할 때도 헬륨이 들어가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반도체 공장을 수술실이라고 생각해봐. 헬륨은 거기서 쓰는 마취제야. 마취제가 없으면 수술을 못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아무리 비싼 장비가 있어도. 근데 그 마취제 공급이 끊겼어. 카타르에 라스라판이라는 산업단지가 있어. 전 세계 헬륨의 상당량을 여기서 만들어. 그런데 이란 미사일이 이 단지를 직격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0%가 차질을 빚고 있어. 이게 왜 심각하냐? 헬륨은 석유처럼 아무 데서나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생산시설이 한정돼 있고 한번 공급이 끊기면 금방 복구가 안 돼. 피치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경고를 냈는데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헬륨 현물 가격이 최대 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어. 3배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약 6개월분의 헬륨을 비축해두고 있어. 6개월. 들으면 좀 여유 있어 보이지? 근데 생각해봐.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카타르 시설 복구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안전한 건지 아슬아슬한 건지는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달려 있어. 아이러니한 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이라는 거야. 매출 115.5조 원에 영업이익 36.5조 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배나 뛰었어. 숫자만 보면 완벽하지. 근데 이건 헬륨 쇼크가 본격화되기 전의 성적표야. 4월 7일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돼. 시장은 이 숫자를 보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할 거야. 2분기는? 헬륨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좋은 실적이 오히려 꼭지점이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 반도체가 흔들리면 뭐가 같이 흔들릴까? 코스피, 연금, 그리고 내 퇴직금까지. 자, 여기까지가 도미노의 경로였어.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균열이 유가를 치솟게 만들고 환율을 끌어올리더니 이제 반도체까지 위협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 4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은 폭풍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해. 근데 정확히 언제, 어디로 오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4월 달력을 한번 펼쳐볼게. 여기에 내 돈의 운명을 바꿀 날짜들이 숨어 있거든. 먼저 4월 1일, 이날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VIP 클럽이라고 불리는 WGBI에 편입되기 시작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매달 약 8조 원씩 자동으로 들어와. 11월까지 합치면 최대 약 90조 원 규모야. 외국 돈이 한국 국채를 사려면 원화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되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겨. 지금 1,508원까지 치솟은 환율을 잡아줄 안전판이 하나 생기는 거지.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까지 가동했어.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이 전부 붙었어. 그 다음이 진짜 핵심이야. 4월 6일, 이날 미국이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을 유예한 시한이 만료돼.
이 하루를 기준으로 시나리오가 완전히 갈려. 협상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유가가 떨어져. 환율도 안정되고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수 있어. 이때는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근데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진짜 때려. 유가는 140달러까지 갈 수 있고 환율은 더 올라가.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 자산이나 금으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해. 4월 7일에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뜰 거라는 전망이야. 숫자만 보면 엄청나지. 근데 시장이 주목하는 건 실적 자체가 아니야. 헬륨 부족이 2분기부터 실적을 깎아먹을 거라는 우려가 이미 깔려 있어서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분기점이 될 수 있어. 4월 10일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려 동시에 미국 3월 물가 지표도 나와. 지금 한은이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유가 폭등으로 물가가 뛰면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져. 경제는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4월 20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날 신현송 신임 총재가 취임해. 그리고 4월 말에는 파월 의장의 마지막 미국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려.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 동시에 바뀌는 거야. 통화정책의 방향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시기지. 정리하면 이래. 4월 6일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 이날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아. 협상이 되면 공격적으로, 결렬되면 방어적으로, 그리고 WGBI 편입이라는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둬. 바닥 없이 추락하는 상황은 아니야. 금 얘기도 한마디 할게. 3월에 14% 넘게 빠져서 겁먹은 사람 많을 거야. 근데 JP모건은 연말 최상 시나리오로 6,300달러를 보고 있고 UBS도 6,200달러를 전망하고 있어. 지금 4,590달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 단기 하락에 흔들려서 던지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4월 6일, 이 날짜 기억해. 이날 뉴스를 보면서 이 영상이 떠오를 거야. 폭풍이 오기 전에 우산을 챙겨둘 건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움직일 건지, 이 선택은 지금 해야 해. 좁은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유가가 뛰고 물가가 뛰고 환율이 뛰고 반도체까지 흔들리고 있어. 이 도미노가 결국 내 지갑까지 닿았어. 4월 6일, 이날이 갈림길이야. 알고 준비한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 연말에 통장이 달라질 거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면 4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바로 알려줄게.